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오늘은 신한은행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도 그렇고 은행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장단점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성장 과정 이런 부분들을 많은 곳에서 물어보거든요. 물론 각각의 기업의 인재상을 보고 아니면 핵심 가치를 보고 그 기업에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모든 기업에서는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평가했을 때 가장 잘 먹히고 가장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가 있는 게 터닝 포인트입니다. 성인 이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는 도대체 언제인가요? 그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나의 어떠한 역량이 강화됐는지 아니면 나의 어떠한 장점이 새로 생겼는지 단점이 없어졌는지 보통 터닝 포인트라고 하면요.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아니면 한없이 약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의외로 반전의 상황이 이뤄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번을 잠깐 살펴보면요.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가치관, 성장 과정 이렇게 각각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아무거나 택하셔서 하셔도 상관없다고 보이는데요. 천자를 쓴다고 했을 때 일단은 여러분들이 단점을 좀 적게 구성을 하면서 잘 각각 나눠서 소제목을 써라. 이런 기본적인 그 내용보다는요, 전 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틀을 좀 깨보고자 싶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는요, 여러분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장점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장점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장점이었나요? 아닌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시점에서 보면 분명히 내가 단점이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장점으로 변화가 됐는지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쓰실 수 있다고 하면 장단점이잖아요. 그래서 장단점을 꼭 장점부터 먼저 쓸 필요가 있을까요? 전 단점부터 먼저 써보면 어떨까요? 생각을 바꿔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터닝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꼭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당시에 어떤 부분이 누구에 의해서 터닝 포인트가 이렇게 생겼는지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비포 애프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하면은 완전 뒤바뀐 내가 그 뒤에 일어난다든지 어차피 최근의 성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이 지금까지 끼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묻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런 거를 설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의 장단점에 대한 거를 분명히 생각도 같이 할 텐데요. 터닝 포인트에 대한 거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장점에는 책임감과 꼼꼼함을 가장 얘기를 많이 하고요. 단점으로 꼽는 거는 고민이 많다, 걱정이 많다, 그리고 거절을 못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으로밖에 얘기를 잘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장점을 이렇게 좀 풍부하게 쓴 다음에 단점을 좀 적절하게 섞은 다음에 얘기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앞으로 은행은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요. 현재 1층이 2층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은행들도 많이 보았죠. 언젠가는 대면 형태가 다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시기를 대비해서 은행들도 많은 일들을 하셔야겠지만 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이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은행에서 하실 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큰 장점을 꼽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변화에 민감하고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떤 도전을 해봤던 거,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나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도전 정신에 대한 부분을 저는 키워드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일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요. 일단 성인이 된 이후에 가장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이었는지를 꼭 진지하게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무조건 은행에 맞추지는 말라고 저는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단점을 먼저 한번 드러내면서 장점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사례를 한번 써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그 안에서의 나의 가치관 그리고 어떤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떤 사건으로 내가 과거에는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현재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한 번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쭉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성적이었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외향적으로 바뀐 분도 있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이뤄짐으로써 내가 그 안에서 어떤 다른 방향을 찾고자 했을 때 또 다른 길이 열리는 이런 부분도 많거든요. 은행은 분명히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곧 닥칠 미래를 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이것은 내가 죽을 만큼 한번 해본 적이 있다, 이런 노력이 있다고 하면은 다 좋은 소재예요. 그래서 많은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극복을 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얻은 게 있고 계속 지금까지 성장해 왔듯이 도전 정신을 나타낼 수 있는 에피소드가 저는 가장 좋게 들립니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를 느꼈던 부분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장점을 먼저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단점을 또 쓰시고요. 가치관을 또 쓰시고요. 성장 과정도 이런 식으로 쓰고, 저는 이 부분을 조금 과감하게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이 인생 터닝 포인트 전과 후로 1막과 2막으로 나눠서 좀 새롭게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일단 소제목 형태를 인생 1막으로 해봤어요. 이 스토리를 미리 말씀드리면,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혼자 공부를 오랫동안 해왔던 이 과정 속에서 열심히만 했지 뭔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미숙했던 사람이에요. 그 대학생활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무언가를 된다라고 강조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반응이 시큰둥했거든요. 왜냐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열심히 따라주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좀 힘든 상황을 겪었을 때 봉사활동이라는 부분을 경험을 해본 이후로 다른 사람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시야가 넓혀졌던 사례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사고, 미숙한 인간관계를 만들다. 저는 2번의 대입 실패를 경험하며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으로 성인 첫 시절을 보냈습니다. 성인 이후의 첫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생 1막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이라는 눈앞에 확고한 목표를 추구하며 하루하루 완벽한 자신을 그리다 보니 스스로에게 빈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작을 것 같아서 좀 키워볼게요. 자, 여러분들 크게 보실 수 있도록. 크게 보이죠? 그래서 대입 실패를 했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빈틈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도 운 좋게 대입에 성공하며 그때까지는 제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동안에 내가 혼자 동안 열심히 하면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2번의 실패를 통해서 내가 충분히 경험한 게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이후에 성향이 다른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우들과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제 자신을 더 확고하게 그려나갔습니다. 자기 멋대로 지금 행동을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야만 한다, 모두에게 강요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팀 협력 과제를 해야 할 때도 저는 제가 맡은 바 120% 이상 해내는 것이 팀을 위한 기여라고 생각하며 노력의 기준을 나름 적용하였고, 이런 저만의 잣대로 타인을 대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 몰랐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지금 1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하며 높은 퀄리티로 고학점을 만들어 냈다는 점은 자랑할 만한 팀 성과였으나, 이제 나오죠. 인간관계에 아무도 안 좋아해요. 이러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편식이 심화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막이고요. 이제 인생 2막을 적어보겠습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부화하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의미예요. 첫 번째 1막에서는 나의 단점에 대한 부분만 좀 더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인생 2막에는 이 부분을 통해서 얻은 계기와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 그 이후에 강화를 해왔던 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어필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는 분명히 해요. 인간관계는 좀 서툴지만 그런 부분을 추진력, 발판으로 성과 창출의 최적임자라는 이유로 전공 과목 조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좋겠죠. 능력상. 당시 전공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저를 이끌고 장애인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셨고,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이들과 소통하는 교수님과 그 외의 봉사자들의 모습을 실제로 경험하며 저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렇겠죠. 처음으로 이런 부분을 본 광경이에요. 혼자 나홀로 독불장군 형태였는데 남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게 된 거죠. 그 중에서 소통이라는 부분을 처음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된 사건이 지금 이뤄진 거예요. 그래서 이를 계기로 신체적 장애를 지녔음에도 세상을 밝게 보는 이들의 존재를 깨달으며 그 외에 여러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면서도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의 이득과 손실을 따지기 보다는 상대방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저와 다소 맞지 않는 성향의 사람과도 어울릴 수 있는 유연함을 체득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는 인간관계 편식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계기로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소통할 수가 있는구나를 눈으로 보고 느낀 부분을 통해서 내가 달라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해관계 없이 마음껏 누군가를 만나고 사귈 수 있는 건 지금이 20대여 마지막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20대이기 때문에 마음껏 많은 분들을 만나고 다양한 여러 인간관계를 맺어두세요.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고 또 좋아할 수도 있고 무조건 나를 다 좋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0대인 만큼 마음껏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은 점점 누군가를 사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20대 정말 소중하니까요. 많은 분들과 같이 많이 어울리세요. 그래서 이후 어떤 협업 상황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부족한 점을 발견하더라도 업무 재분배를 하는 등의 여유로움을 지닐 수 있었고, 상대방과 더불어 협력하며 조직의 성과와 개인의 성과도 무리 없이 추진하는 중재자의 모습 또한 갖출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개인의 성과는 엄청나게 잘 내는 분이에요. 근데 조직의 성과까지 같이 무언가를 한다는 거는 조금 인간관계 때문에 좀 힘들었었는데, 장애인 봉사활동을 이끌어 주셨던 교수님 때문에 다른 시각의 소통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부분을 보완해서 현재로서는 조직 생활도 무리 없이 잘할 수 있는 나다, 이거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쭉 적었는데요. 요거를 좀 작게 다시 한번 좀 해서 한 번에 좀 보이도록 할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지금 인생 1막이고요. 인간관계에 서툴었던 나의 모습을 단점으로 보인 겁니다. 저는 어떤 부분이 단점입니다. 이렇게 콕 꼬집기보다요. 자소서도 스토리 형태로 조금 이렇게 나눠 쓴다고 하면은 좀 읽을만 하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1막에는 나의 단점을 좀 드러낸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완벽한 인간관계를 맺고 이런 부분은 좀 힘들 수가 있다는 부분을 단점이라고 간접적으로 그냥 어필한 거거든요. 은행원으로서의 어떤 역량이 어떤 게 있는지 앞으로 이야기할 다음 자소서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 정도는 나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을 정도의 개인적인 부분의 스토리를 좀 들려주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서툴렀지만 뒤늦게는 교수님 때문에 개인적으로 일을 잘하는 것이 무조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과의 같이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필요했다라는 쪽으로 인생 1막과 2막 이 형태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면 한 1000자 정도가 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장점은 무엇인데요? 지금 단점은 또 어떤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생관은 무엇이고요. 이렇게 딱딱 떨어지기보다 글을 읽음으로써 이런 사람이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 라는 쪽으로 뭔가 읽을 거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적으시나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떤 거를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근거를 제시를 하고, 아니면 지금 현재 단점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완을 하고, 이런 부분은 너무 뻔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다르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대기업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기업이나 공무원이나 그런 분들도 제 채널을 되게 많이 보시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색다른 거를 이렇게 적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어서 제가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해드렸으니까요. 참고로 해서 샘플로 해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금융권 모든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변화 그리고 혁신, 창의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어필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 내용은 먹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이렇게 내가 전과 후가 바뀌었던 사례를 꼭 한번 적어보시고 장단점, 가치관, 성장 과정을 한 번에 이렇게 쭉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격의 장단점은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어필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취업준비생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방식으로도 한번 써보실 수가 있다는 거를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틀에 박힌 그 내용으로만 자소서를 쓰시는 것 같아서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신한은행 다음 편 이 부분 원하시는 분들, 우리은행도 있죠.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댓글이 없으면 은행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